나는 남들보다 준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그동안 쌓아둔 돈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59세 김성호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 2억, 개인연금 매달 100만 원, 예금과 투자까지 합치면 자산은 약 7억 원이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불과 1년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산한 노후는 책 속에 있었고 내가 맞닥뜨린 노후는 현실이었어요. 퇴직 직후엔 자유로움이 컸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늦잠을 자고 아내와 점심을 먹으며 산책을 하는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그 여유는 곧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비, 부모님 용돈, 자녀 결혼 지원금. 퇴직 전엔 고정비로 인식하지 못했던 항목들이 모두 현실의 지출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매달 4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했지만 실제 지출은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의 정체였습니다. 직장에 있을 땐 매달 월급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통장에서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연금은 100만 원 남짓. 예금이 줄어드는 걸 보며 그는 돈이 새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퇴직 전엔 연 4% 수익이면 충분하지라 생각했지만 은퇴 후엔 시장의 변동성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건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내 생존 기간이 줄어드는 느낌으로 다가왔죠. 심리적인 충격도 컸습니다. 퇴직 후 처음 3개월은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도 만들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었습니다. 현직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바빴고 퇴직한 동료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퇴직하면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밀려난 기분이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부간 대화도 잦은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그는 나는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대기업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재취업 자리는 대부분 계약직, 월급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퇴직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 입장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지출을 줄이자. 자동차를 팔고 외식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매달 줄어드는 통장 잔액은 숫자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돈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불안은 단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은퇴 후 재정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전에는 자산 총액만 보고 충분하다 판단하지만 실제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즉 자산이 많아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시기는 지출 구조가 급격히 변합니다. 건강관리비, 부모 부양, 자녀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지고 물가와 세금이 꾸준히 오릅니다. 결국 노후의 평화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의 구조입니다. 퇴직 전에는 하루 대부분을 일했었지만 퇴직 후엔 하루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시간을 돈으로 때우려 합니다. 여행, 골프, 취미 소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 해소일 뿐 진짜 충족감은 주지 않습니다. 반면 소모보다 생산적 참여를 택한 사람들, 예를 들어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작게나마 자신이 만든 일터, 이들은 훨씬 안정된 심리를 유지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외로움과 무력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는 결국 작은 변화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줄었지만 불안은 줄었어요. 일은 작지만 의미는 커졌습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노후의 기초 체력이지만 마음의 근육이 없다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삶의 공백이 아니라 다시 나를 세울 시간이어야 합니다. 재정은 단단히, 인간관계는 넓게, 그리고 일상의 의미는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는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퇴직 이후에도 나답게 살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노후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 믿었던 59세 김성호 씨는 퇴직 전만 해도 자신감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성실히 저축했고 퇴직금과 연금, 금융 자산을 모두 합치면 약 7억 원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믿었고 경제적인 걱정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삶을 자유와 여유의 시기로 기대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아침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입은 줄었고 지출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이 들어왔지만 생활비는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큰 돈처럼 보였던 7억 원이 통장 잔고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그는 처음으로 이 돈이 과연 얼마나 버틸까 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계산이 현실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의료비나 보험료, 각종 세금이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기에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비용이 직접 지출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 기준이 아닌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돼 더 높게 나왔고 자동차 유지비와 관리비, 부모님 부양비, 자녀 결혼 지원금까지 합치면 한 달 생활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은 그의 노후 계획표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변수였습니다. 45%의 물가 상승이 매년 반복되자 생활비는 해마다 늘어났고 그는 점점 계산기를 자주 두드리게 됐습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매일 누리던 소속감이 사라지자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며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줄고 만남은 줄었습니다. 일상의 명확한 목적이 사라진 뒤부터는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에 있는 사람으로만 남는 현실이 불편했고 아내는 그가 집 안일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59세의 나이에 대기업 출신이라는 이력은 이제 시장에서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도 그가 감당할 만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월 150만 원 남짓의 단기직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일로 평가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한 듯한 감정은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힘든 건 돈이 아니라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은퇴 후 착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전엔 자신이 가진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자산이 소득으로 변환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노후의 안정은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의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산이 있어도 월 100만 원의 수입만 있다면 불안은 여전합니다. 반면 3억 원의 자산이라도 매달 30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훨씬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그 차이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퇴직 전엔 얼마 모았는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퇴직 후엔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가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월급이라는 예측 가능한 흐름이 있었고 자신이 일한 만큼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세상의 흐름이 자신과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주식시장, 금리, 부동산, 환율, 정책 변화 올 오브 디즈 아 비안드 원즈 컨트롤. 이런 불확실성은 심리적 피로를 키웁니다. 김성호 씨는 밤마다 금융 뉴스를 확인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산 변동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투자 수익률보다는 현금 흐름 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외에도 소규모 자문 일거리를 만들고 강의와 컨설팅으로 수입원을 다변화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정한 수입이 생기자 불안이 줄었습니다. 그는 수입이 많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지탱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관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역의 시니어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퇴직 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이 겪는 불안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세대의 공통된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잃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변화들로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오전엔 글을 쓰거나 자료를 정리하고 오후엔 커뮤니티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이 생기자 마음의 불안이 줄었습니다. 그는 이제 퇴직을 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직업 전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노후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충분함의 기준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에 있지 않은가. 노후란 한 번의 계획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계속 조정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퇴직 후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때로는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전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퇴직 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일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설계하며 돈보다 사람과 의미의 관계를 다듬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김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불안했던 게 아니라 방향을 잃어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후회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돈보다 마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진짜 성공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성장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